네, 안녕하세요. 댕경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식 투자 철학 마인드 원칙 20부 편으로 저출산, 저성장, 고령화가 걱정이라면 앞으로 나의 이런 자산 전략을 어떻게 짜면 좋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과거 미국에서도 나왔던 얘기고 유럽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고 한국도 이제 선진국에 접어들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저출산, 저성장, 고령화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쟁이 입장에서 이런 거 걱정하지 마라. 저출산, 저성장, 고령화 상관없이 주식 투자 해도 된다. 저는 이러한 주장을 코로나19가 터지기 전부터 항상 얘기를 해왔는데요. 근데 이제 주식시장이 10년 동안 박스권에 갇히면서 이러한 저출산, 저성장, 고령화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굉장히 많이 가져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지수가 이제 2,000에서 3,000포인트로 넘어가면서 동학 개미 운동인 주식 열풍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불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출산이 사라졌나요? 저성장이 갑자기 고성장으로 바뀌었나요? 고령화 노인들이 회출했나요? 전혀 바뀐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식 열풍과 동학 개미 운동이 일어나고 있죠. 그럼 이걸 과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저출산, 저성장, 고령화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는 이 논제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걱정하지 마라. 근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전제는 잘못됐지만 이것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전제는 잘못됐지만 저출산, 저성장, 고령화 시대로 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인구 구조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오는 미래죠. 갑자기 사람들이 애를 많이 낳거나 과거 성장기처럼 뭐 아이를 뭐 5명, 6명, 7명 이렇게 낳거나 노인들이 갑자기 젊은 사람으로 회춘하지 않는 이상은 인구 구조상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국 경제 성장률 또한 저성장으로 간 게 맞다. 예, 그거는 팩트라고 저 생각하고 이거는 뭐 저만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아마 없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저출산, 저성장, 고령화는 팩트다. 근데 이것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경제 성장률 지금 뭐 2% 안팎대 올해야 작년 대비 이제 기저 효과 때문에 성장률이 더 높게 나오겠지만 평균적으로 한국 경제 성장률은 2% 안팎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수도 장기적으로 보면 이 2%대 성장률에 맞춰서 조금씩 올랐던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죠. 한국 경제 성장률이 2%예요. 그렇다면 과연 모든 상장된 종목들의 1년 성장률이 2%일까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20% 성장률이 나오는 종목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면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연평균 20% 이상 성장하는 종목들만 담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종목들을 평소보다 뭐 시장이 폭락을 하거나 이런 때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다면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러면 일단 이론적으로 20% 성장하면 주가도 20% 올라야 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거보다 더 싸게 산다면 30% 이상의 주가 상승 여력도 1년에 노려볼 수 있겠죠. 그러면 한국 경제 성장률이 앞으로 뭐 10년 동안도 2% 성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연평균 20%에서 30%의 자산 증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런 종목들은 매년 나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뭐 고령화 시대는 반드시 된다는데 반드시 온다는데 그럼 고령화가 되면 모든 기업들이 돈을 못 벌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고령화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는 아니 내가 고령화를 막을 수가 없는데 이걸 걱정해봤자 답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나와 의지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오는 고령화라면 이 고령화 때문에 떼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을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쵸. 예. 고령화가 되면 오히려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업들. 그 산업 구조로 보면은 일단은 나이가 들면 치아가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인구 수명은 의학기술의 발달로 늘어나는데 이 치아의 수명은 뭐 60세에서 한 70세가 한계다. 그래서 이제 그때 되면 이제 치아에 문제가 발생하기 이제 생긴다. 그 다음에 이제 무릎도 그때가 되면 이제 한계에 다다르게 된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려면 치아가 튼튼하고 무릎이 튼튼한 게 최고인데 여기 이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죠 기업들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근데 건강기능식품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 건강에 대한 욕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강해지겠죠. 그다음 미용, 피부가 더 젊어지고 더 젊게 보이고 싶다는 그러한 욕구. 그 다음엔 이제 암 정보. 이쪽은 이제 바이오가 꽉 잡고 있죠. 바이오 기업들이. 뭐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오 기업엔 투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암이 정복될, 그러니까 그 기업이 이 암을 정복하는 뭐 그런 기술이 실제로 성공할지 안 할지는 그 회사 CEO도 모르는데 개인 투자가 그걸 배팅이죠. 그냥 말 그대로 배팅입니다. 그건 배팅. 예. 그래서 이런 기업엔 투자하지 않고, 자, 그래도 밑에 보시면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 추이 및 전망치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계속 우상향한다는 겁니다. 2050년까지. 그럼 내가 만약에 난 장기 투자자다, 난 장기 투자를 하고 싶다 하면 아니 매년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이 성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이 산업에 속한 그 기업이 경쟁력만 갖추면 돈은 계속 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그죠? 네, 이 산업이 성장을 해야 내가 여기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그 기업이 이 속한 산업에서 경쟁력만 갖추고 있다면 그러면 주가는 계속 오른다고 봐야죠, 매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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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쉴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구 1만 명당 임플란트 판매량을 보시면요. 한국은 이미, 와, 진짜 한국 선진국이에요. 진짜 이런 거 보면. 네. 제일 높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뭐 높네요. 그럼 앞으로 성장성이 높은 시장이 어디겠느냐? 일단은 중국과 인도죠. 이제 중국이 고령화가 시작되고 있죠. 왜냐면 인구가 제일 많잖아요. 중국과 인도가. 그래도 과거에는 뭐 2000년대 성장을 담당했다고 한다면 이 수많은 인구가 고령화에 진입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어마어마한 시장 아닙니까? 이 시장을 놓치면 안 된다. 이 중국과 인도가 고령화되는 그 시장을 놓치면 장기 투자는 끝장이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중국과 인도에서 임플란트 시장을 먹을 수 있는 기업, 그런 기업들이라면 장기 투자할 만하다 라는 것이죠. 물론 뭐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이나 그런 건 좀 봐야겠지만 뭐 앞으로 뭐 꾸준히 내가 주식을 사서 모은다, 정식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계속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산업 환경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거죠. 중국 65세 이상 고령화 인구 추이를 보면 앞으로 2050년까지 이렇게 증가합니다. 예. 2020년이 12인데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30년 동안 고령화가 인구가 2배 더블이 된다는 거죠. 더블. 그럼 이분들이 임플란트 계속 할 거 아닙니까? 2050년도까지. 그쵸? 그러면 중국 시장에서 1등하는 임플란트 기업은 앞으로 떼돈을 번다는 의미네요. 고령화 때문에. 그러면 이 사실을 아는 주식 투자자라면 고령화를 걱정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 고령화를 통해서 자산을 증식해야 되나요? 답은 나왔죠. 답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플란트 시장은 글로벌 시장 규모를 보면 연평균 2031년까지 7.5% 성장할 예정이다. 한국 경제 성장은 몇 퍼센트라고 그랬죠? 연평균 2%. 거의 3배가 넘는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라는 전망입니다. 건강기능식품 또 보시면 뭐 계속 성장합니다. 이것도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건강기능식품 회사들도.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회사의 기업들도 실적과 밸류를 계속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다. 전방 산업이 좋기 때문에, 꾸준하게 성장하기 때문에.
자,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만약 2차 전지 산업이 있어요. 2차 전지 산업이 지금 당장은 뭐 임플란트든 건강기능식품 이런 것보다는 성장률이 더 높겠죠. 근데 이거는 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언젠가 꺾이겠죠.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2차 전지가 꺾여도 임플란트랑 건강기능식품은 안 꺾인다는 겁니다. 산업의 성장률이. 지금은 2차 전지 성장률이 더 높지만 이거는 나중에 뭐 5년, 10년 뒤면 꺾이겠지만 이거는 10년이 넘어도 꺾일 가능성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국이나 인도의 그런 고령화의 수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기업의 주식을 지분을 계속 모아 나간다면 고령화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분들은 그런 뭐 주식쟁이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라. 피할 수 없는 인구 구조다 이게. 그러면 이걸 오히려 활용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장기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내가 투자하는 그 종목의 산업이 성장률이 어떻게 되는,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인지 그걸 봐야겠죠. 만약 꾸준하게 성장하지 못하면 과연 몇 년까지는 성장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걸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영속적인 계속해서 수요가 일어나는, 매출이 일어나는 속한 산업인지, 그리고 그 속한 산업의 1등 기업인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해보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건강기능식품 공부할 때 보니까 30대가 넘어가면 이 세 가지는 매일 필수로 먹어야 된다고 하네요. 오메가3, 마그네슘, 비타민 B랑 D. 특히 이제 직장인 분들은 사무실에서 이제 햇빛을 많이 못 받기 때문에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복용하는 게 건강에 좋다. 네, 그런 말을 의사분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미용 의료기기 쪽도 앞으로 당연히 고령화에 따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섹터다. 그래서 이런 쪽을 좀 이제 장기 투자를 고려한다면 이런 쪽을 고려해서 기업을 선정해서 지분 싸움을 하는 거죠. 지분 싸움. 계속 주식을 최대한 싸게 모아 나간다. 그러면 저출산, 저성장, 고령화 시대에 걱정 없는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진다. 그게 결론이네요. 네, 감사합니다.